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월마트 실적 호조 등을 기반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6% 상승한 25,899.12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6% 오른 2,780.13에, 나스닥 지수는 0.19% 상승한 7,486.24에 거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진전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지만 특별히 서두를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의한 핵실험이 없는 한 서두를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갖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델러웨어 대학에서 연설한 메스터 총재는 만약 경제가 내가 예측했던 수준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연방 기금 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소폭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원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는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상승 동력 없이 등락을 반복하다가 외국인들과 개인들의 매도폭이 커지면서 다시 220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4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748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 바이오 종목 그리고 전기차 업종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사들이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월마트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는요, 이 스마트폰 업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이폰의 이 판매 둔화로 영업이익이 급감한 애플, 구조 조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10 언팩 행사를 진행합니다. 함께 관전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최근 고위직 개편과 함께 사업 분야에 대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시장이 둔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이폰 의존도를 좀 줄이려는 의도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애플이 주력할 사업은 뭐가 될까요? 예, 지금 현재 제가 오늘 그 애플 컴퓨터와 관련된 이야기하는 가장 큰 배경. 저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언팩 행사와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과연 이제 그 스마트폰, 소위 말하는 핸드폰의 그 성장성, 소위 말하는 미래 성장형 산업으로서의 지속 여부 가능성을 좀 큰 그림 속에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지난밤 미국 시장이 다소간 좀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상승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었던 그 가장 큰 배경에는, 앞서서도 그 부분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앞서서 최원 앵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월마트에 대한 어떤 그 실적 그 발표치가 실제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왜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일단 지난주 말에 12월 미국의 소비 지표가 1.2% 감소하면서 사실상 상당히 어두운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우려감을 크게 자아냈었다라는 부분. 특히나 소비 지표의 부진이 다른 월이었으면 이렇게 큰 어떤 그 우려감을 표명하지는 않았겠지만 연중 가장 큰 소비 시즌이라고 일컬어지는 12월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때의 소비 지표가 부진했었다라는 점. 근데 일단 시장 내에서 월마트 그 리테일 업종에서의 최대 업종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죠. 월마트의 실적 시장 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주면서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12월 소비 지표 부진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을 큰 그림 속에서 상쇄시켰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스마트폰의 어떤 그 시장, 스마트폰 산업의 변화, 이 부분이 서서히 이제 페이드 아웃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다시금 새로운 것들이 점진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페이드 인 되는 그런 모습들, 소위 말하는 과도기 양상이 지금 현재 IT 중심의 어떤 그 고성장주 계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그 시장 내에서 퇴출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시장 내에서 모멘텀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스마트폰, 과연 그들 자구 노력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큰 그림 속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컴퓨터의 서로 간의 어떤 중장기적인 영업 전략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앞으로 투자 전략 애플 향이 될 것이냐, 삼성전자 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4차 산업혁명군에서 찾는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최현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애플 컴퓨터가 일단 아이폰의 판매 부진, 이 부분의 가장 큰 배경에는 중국에서의 어떤 그 부메랑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이폰의 판매 대수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애플 컴퓨터의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지금 하락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애플 컴퓨터 아이폰에 대한 판매 둔화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신성장 동력 찾기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일단 아이폰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 부분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 컴퓨터의 아이폰에 대한 의존도는 매출은 물론 그들의 영업 실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향후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스마트폰이 과연 지금 현재 성장 산업, 소위 말하는 시장 내 도입이 되면서 이노베이션이 나타나게 되면서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의 여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이미 성장 산업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스마트폰 쪽에서의 관심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숙기가 과연 어느 정도나 지속이 될 수 있을까의 여부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방점을 찍을 수 있을까의 여부는 분명히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아이폰 쪽에서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서 그리고 갤럭시 S10 쪽에서 과연 새로운 혁신이 출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애플 컴퓨터
계속되는 연구개발비, 막대한 자금의 연구개발비가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과연 어떤 쪽에 큰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계속해서 쓰고 있느냐. 이 부분은 결국은요. 우리 시장 내 그리고 미국 시장 내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에 미래형 성장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것이다라는 쪽으로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애플 컴퓨터가 가장 많이 그들의 연구개발비를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증강현실, 자율주행, 헬스케어 업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애플 컴퓨터가 포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시장 내 각 분야별, 소위 말하는 미래형 성장 산업으로서 각 분야별로 선두를 점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미 시장 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과 관련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넷플릭스가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선도 업체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웨이모죠. 구글이 시장 내에서 가장 선도업자다라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인공지능 스피커, 소위 말하는 홈 오토메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존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는 선도업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애플의 앞으로의 성장 방향은 어떤 쪽으로 지금 현재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그들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고객의 충성도라고 스스로도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판단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애플 컴퓨터를 쓰고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애플 노트북, 맥북을 쓰고 있는 사람이나 아이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나 그들의 충성도는 상당 부분 오랜 기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들의 고객 충성도를 활용해서 서비스 컨텐츠 업종으로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음악 스트리밍을 고민을 한다든지 애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판매, 애플 앱이죠. 이에 대한 포커스를 한다든지 모바일 결제에 대한 포커스를 한다든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스마트폰의 구현 체계는 iOS와 애플 컴퓨터의 iOS와 구글사의 안드로이드 체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안드로이드보다는 iOS 쪽이 고객 충성도가 조금은 더 탄탄하다. 여기서 아이폰 판매 대수가 둔화된다라는 점은 고객 충성도가 점차 이탈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고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애플 컴퓨터에 대한 아이폰에 대한 고객 충성도는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그림. 근데 분명한 거 지금 이제 잠시 후 제가 삼성전자 갤럭시 S10과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애플 컴퓨터는 일단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콘텐츠 쪽으로 그들의 어떤 그 향후 성장성, 신성장 동력의 추구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그 성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아마도 애플 컴퓨터의 주가와 삼성전자의 주가,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에 있어서의 차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 갈 것이냐 아니면 줄여갈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애플향 하드웨어, 소위 말하는 아이폰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 기업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좀 보수적인 견지,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오히려 계속되는 어떤 그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삼성전자 향 부품 업체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스마트폰 업황은 불황이지만 현재 여전히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갈망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갤럭시 S10에 대한 언팩 행사를 미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계속 출시될 때마다 우리는 보지 못했던 완전한 새로운 폰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는 늘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어떤 부분들 이번에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과연 혁신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의 여부. 이 부분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11월에 삼성전자가 그 폴더블 폰에 대해서 시장 내 이미 그들의 어떤 그 방향성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삼성 갤럭시 S10 언팩 행사, 저희는 공개 행사를 MWC와 맞물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MWC는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한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MWC에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점, 나름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WC에 묻히지 말고 독자적으로 조금 더 앞서서 갤럭시 S10의 관심을 시장 내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의중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2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최강 스펙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갤럭시 출시 10주년 기념작이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가상 시장 내에서 집중을 받고 있는 부분은 폴더블 폰에 대한 공개 여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총 4가지 모델, 갤럭시 S10은 4가지 모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모델 갤럭시 S10, 보급형 갤럭시 S10e, 그리고 대화면, 큰 화면 갤럭시 S10 플러스, 그리고 5G를 포함하고 있는 갤럭시 S10 X. X는 10이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모델명으로 지금 가칭 갤럭시 S10F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데요. 이 방식은 인폴딩 방식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접는 폴딩 방식이 되겠는데, 저는 이런 그 전반적인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보다는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비교가 이제 조금은 더 명확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애플 컴퓨터는 지금 그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그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 혁신을 이끌어간다라는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중심의 어떤 그 아이폰에 대한 의존도를,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겠다라는 의중으로 파악이 된다라는 건데, 삼성전자는 계속되는 어떤 그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 방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단순하게 PER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애플 컴퓨터의 PER 지금 현재 14.1배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PER은 8.5배. 그러면 약 한 30%, 40%가량의 PER 갭을 어떤 수준으로 맞춰 나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애플 컴퓨터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PER이 과연 적정한 PER인가? 이 부분 역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국 시장의 평균 PER은 약 한 17배 정도 됩니다. 한국 시장의 평균 PER은 10배. 그렇다면 좀 언더에스티메이트 됐다라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 컴퓨터는 실적의 둔화, 모멘텀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 삼성전자는 이미 지금 현재 만들어진 탄탄한 그림 속에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혁신적인 하드웨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물론 최근 나타나는 반도체 가격의 급락 부분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조금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여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이폰을 비롯한 전반적인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입지는 앞으로 조금은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들 간에 애플 컴퓨터와 삼성전자 간에 밸류에이션 갭이 점차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 전제로 시장 접근을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 간단하게 투자 전략만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 그리고 FOMC의 금리 완화 스탠스, 브렉시트와 관련된 어떤 지금 이제 시장 내 우려감. 일단 전체적인 그림은요, 시장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국 양회 임박하고 있죠. 그러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내 노이즈도 분명히 있습니다. 장병 예산과 관련된 정치권의 공방이랄지 자동차 수입과 관련된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와 관련된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 여부, 다양한 그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서 가장 핵심 이슈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지적재산권과 기술에 대한 강제 이전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미래 먹거리 산업,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서로 간의 주도권 싸움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시장의 방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미래 성장형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다 보면 자율주행, 산업용 로봇, 질병진단 알고리즘,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행정성명을 한 AI 연구개발 중점 분야 3가지, 이에 꼭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와 관련 업종, 종목 찾기에 좀 노력을 해보시면 아마도 긍정적인 나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나의 수익률 만들어낼 수 있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오늘 낮 동안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5도, 광주는 9도, 강릉과 부산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중부 내륙의 경우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며 다소 쌀쌀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 날이 풀리니까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이죠. 국내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다가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는 등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산발적인 눈이 날릴 때가 있겠습니다. 낮 동안 춘천 7도, 대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10도, 울진 8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 오전까지 전북 동부 내륙과 경북 서부 내륙으로 가끔 눈이 날리겠습니다. 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봄의 기온이 서서히 채워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